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 실소를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러시아 내부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내부 단속 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30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가 바로 잡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재발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불법 동원 사례를 조사해 잘못 징집된 이들을 귀가시키고 검찰총장이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동원령이 군 경험과 기술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 동원 후에는 반드시 추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원령 기준이 엄격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로이터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독립국가이나 그러니까 CIS 정보기관장들과의 영상회의에서 서방이 혁명과 전국 불안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방은 어느 나라에서든 색깔혁명과 유혈사태를 일으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부 단속도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말한 색깔혁명이란 게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조지아, 러시아 말로는 그루지아라고 그러죠. 이 조지아의 장미혁명, 이란의 녹색혁명 같은 이 구소련권을 포함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이어서 우리의 지정학적 반대자들과 적들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누구든 배신하고 어느 나라든 위기의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대폭발의 원점으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부로 원인을 돌린 거죠. 아울러 이 푸틴은 또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일부 CIS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소련 붕괴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방이 아시아 태평양과 CIS 지역에서도 긴장 고조를 핵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부로는 안보, 내부로는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푸틴의 이런 발언은 지난 21일 이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뒤에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져서 수천 명이 체포되고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힘을 잃게 되면서 최근 구소련권에서는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키르기스탄 또 타지키스탄에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조지아가 러시아로부터 남오세티아, 아파지아 수복을 노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이렇게 동원령 이후에 잘못된 징집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선 최근 러시아에서는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인 같은 복무가 불가능하다든지 면제된 이들까지 무차별로 징집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는 지난 9월 21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크렘린궁의 공식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비판은 7개월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소에 강력한 크렘린 지지했던 러시아 국영 RT 뉴스의 마리가리타 시모야는 지난 9월 24일 잘못된 동원령이 많은 사람들을 격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월 26일 이틀 후죠. 전시 동원령을 집행하는 일부 주와 국방부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잘못된 명령은 시정돼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 내부에서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는 전쟁 동원령이 무차별적으로 집행되는 데다가 동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많은 부모라든지 60세 이상의 남성까지도 징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동원령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이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죠. 또한 이 러시아 내의 소수 민족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국은 당초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 복무 경험이 전무한이들까지도 징집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수도와 중심지의 젊은 층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난한 소수민족 지역에만 전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23일 전쟁터로 불려가는 동원 소집 대상자의 비율이 도시보다는 지방과 소도시가 훨씬 더 높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 내부에서 동원 소집 편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전쟁에 대한 찬반이나 푸틴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 전쟁 찬성론 관련 글을 주로 올리던 인기 블로그 리바르도 건강 문제가 있거나 전투 경험이 없는데도 동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중앙유럽대학에서 러시아의 민군 관계를 연구해온 키릴 샤미에프 교수는 크렘린궁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정책의 첫 번째 조건은 푸틴의 집권 연장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일부 농어촌, 소도시에서 징집 비율이 크게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저항을 할 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심부보다 외곽에서 동원 소집 대상자를 늘렸다 하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뒤에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져서 수천 명이 체포되고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러시아 내부에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동안 러시아하고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이 과거 소련의 옛 영토 국가들마저도 러시아하고의 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푸틴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친러시아 국가였던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같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한 나라들도 이 러시아에서 징집을 피해 도피한 러시아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기로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이 국내적으로 확대되는 푸틴을 향한 이 불안감이 푸틴의 향후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사실 전쟁 동원령이라는 것 자체가 비록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푸틴의 지지율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그동안에 이 동원령 카드 사용을 애써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흘러가니까 결국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 거죠. 그러나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예비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이룬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독재자는 당연히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 푸틴의 앞에 놓여 있지요. 그래 안에도 군수물자와 무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려 30만 명을 전쟁터로 내몰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스탈린식 전쟁을 2022년에 치르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군의 사망자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러시아 당국이 사망자 수의 은폐에 급급하면서 진실을 숨겨왔죠. 근데 30만 명의 예비군까지 투입된 상황에서는 전장의 현실이 그대로 러시아 내 가족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 전황은 예전과는 다르게 러시아 내부로 깊숙하게 파고들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9월 30일 현재 이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는 최소 5만 9,080명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부상자 숫자까지 합친다면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난 2월 14일 20만여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나마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징집병들의 희생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차마 말하기조차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 결국 푸틴의 동원령은 푸틴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인도자가 될 겁니다.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될 동원령까지 내린 마당에 핵전쟁인들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선택을 푸틴이 해버린 상황에서 푸틴으로 인하여 벌어진 피와 생명을 집어삼키는 전쟁이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독재자는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피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러시아 국민들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커지는 러시아인들의 불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결단을 러시아 국민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